안녕하세요. 오늘의 책 리뷰는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착각과 오류, 오만과 편견, 실수와 오해로 가득 차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이런 허점들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마음의 창에 의해서 생겨남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프레임을 통해서 채색되고 왜곡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프레임으로 인한 이러한 마음의 한계에 직면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절대 겸손, 나는 이것이 지혜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누군가 세상이 어떻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다 라고 평하는 것은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보라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는 법이다. 자녀들이 의미 중심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도록 할 수만 있다면 거액의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도 험한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을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다. 지혜의 핵심은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아는 것이다.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식욕이 식사량을 결정하기보다 그릇의 크기가 식사량을 결정한 것이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양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평균적인 양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는 사건들에 단 하나의 분명한 답만이 존재한다면 프레임도 지혜도 없을 것이다. TV를 자주 보는 남성들은 이성 친구나 배우자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심리학 연구는 밝히고 있다. TV 속에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서 배우자와 이성 친구를 비교하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함정에 걸리는 셈이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선행학습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어린아이가 알기엔 벅차고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냐고 구박하기 일쑤다. 몇 시간째 토라져 있는 여자친구에게 위로는커녕 장난친 것 가지고 왜 그리 속 좁게 구냐며 되레 화를 내는 남자친구는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에게만 장난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타인을 능력 차원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평가한 때도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평가하게 된다. 반면에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을 평가할 때도 동일한 차원에서 본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평가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기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많이 드러낸다. 자기 주변에 남을 헐뜯는 사람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주변 사람이 실제로 남을 헐뜯는 사람이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남의 허물을 습관적으로 들춰내는 사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고 자기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까이 해도 좋다. 그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상대방의 장점부터 보기 때문이다.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옛말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셈이다. 똑같은 단어라도 자기 자신과 관련지어 생각하게 되면 기억을 더 잘한다는 얘기다. 어떤 것이든 자기 자신과 관련지어 바라볼 때 기억이 더 잘 되는 이런 현상을 자기 준거 효과라고 한다. 가끔 이런 옷을 입고 어떻게 그런 데에 가지? 라거나 신발과 이 옷은 어울리지 않아 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러한 걱정들은 대부분 과장된 것이다. 더욱이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양말의 디자인이나 구두 앞코의 각도 정도라면 그 근심은 전적으로 무시해도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마음속에 CCTV를 설치해놓고 자신을 감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제 그 CCTV 스위치를 꺼버려야 한다. 아마 어떤 사람이 단 5분 만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한다면 무척 화가 날 것이다. 그런대로 당신은 5분이면 충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했어 라는 멋진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난 지금 오해받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더 큰 오해는 내가 남을 알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네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기 때문이고 내가 늦은 것은 차가 막혔기 때문이다. 네가 내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내가 네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실수였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것이고 난 어쩌다 보니 그런 실수를 한 것이 된다. 네 마음속에는 진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심한 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고 나는 단지 실수로 말이 잘못 나온 것일 뿐이라고 합리화시킨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런 식의 합리화는 인간관계에서 늘 오해를 불러온다.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 지어 놓기 때문이다. 현재가 만들어내는 미래의 장밋빛 착각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 또한 반드시 갖춰야 할 지혜로운 습관이다. 과거는 현재의 눈으로 볼 때만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것이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땐 안 그랬는데 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10년 전의 촌스러운 외모를 보며 부끄러워하기보다는 10년 전의 지적 수준을 떠올리며 그때보다 성장했다는 뿌듯함을 경험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다. 꽁돈이라는 프레임이 붙게 되면 그 돈은 어차피 없었던 돈이라는 프레임이 작용하게 되고 결국 돈을 쉽게 써버리고 만다. 지혜로운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자의 푼돈 프레임을 총액 프레임으로 리프레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담배 한 갑에 2,000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년간 지출할 담배값이 모두 얼마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모임의 지혜로운 총무는 회비를 자동이체로 거둔 후에 돌려받기를 원하는 회원들에 한해서만 환급해주는 전략을 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큰 돈을 푼돈처럼 만들어주는 평생 한 번인데라는 장기적인 프레임을 가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일 기간에 이뤄지는 충동구매의 대부분은 원래 가격이라는 이름의 함정에 넘어간 결과다. 원래 가격표에 50만 원이 붙어있는 물건을 20만 원에 사면 사람들은 30만 원을 벌었다고 착각한다. 당신은 30만 원을 번 것이 아니라 20만 원을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 반드시 던져봐야 할 질문은 내가 내린 선택이나 결정이 절대적으로 최선의 것인가 아니면 프레임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선택되어진 것인가이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만큼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자녀의 배우자감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신입사원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당장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막연한 먼 미래가 아닌 내일 당장의 삶을 의미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모가 원하는 자녀의 배우자감이고 회사의 인재인 것이다. 하고 싶었지만 주저했던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접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안주함으로 인한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과거의 자신보다 현재의 자신이 얼마나 향상되어 가고 있는지, 자신이 꿈꾸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상의 비교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결론이다.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프레임을 결정한다. 따라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은 언어를 바꿔 나가는 것이다. 긍정적인 언어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위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행복을 배가시킨다는 점을 기억하라.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가 사망한 후 일주일 이내에 남은 배우자가 죽을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나 높다.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인 것이다. 인지심리학 분야에는 십년법칙이라는 규칙이 존재한다. 어떤 분야에서건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이상 부단한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법칙이다. 우리가 천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타고난 천재성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집중과 반복의 산물임을 기억하라. 프레임은 단순한 마음먹기가 아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리듯이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새로운 프레임을 습득해야 한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저도 저만의 왜곡된 프레임을 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삐뚤게 만든가
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주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말로 100% 객관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세상을 가능한 한 올바른 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1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